안녕하세요. 박혜룡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 조심하세요. 이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재택근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힘들 수 있는 재택근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재택근무라는 의미, 재택, 집에서 근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우리 직원들 간에 신뢰가 먼저 저는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나 리더는, 책임자는 우리 직원이 집에서도 알아서 잘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런 신뢰에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택근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하나의 단어, 신독이라는 신독 단어를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신독. 남이 보지 않을 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이 알아서 처신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재택근무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한 10가지 정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에 있어야 합니다. 재택이기 때문이죠. 우리 집이 불편하기 때문에 PC방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또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어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족하고는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회사 몰래 살짝 모여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모여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죠. 자, 일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근무 시간에 내가 PC를 켜고 끄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요. 또 온라인상에 있으면서 뭔가 서로 문의를 한다, 일을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고 서로 일 처리를 해 나갈 때 함께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사나 또는 동료가 언제라도 연락이 될 수 있는 온라인상에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상사와 동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몰입해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편한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화 연결, 이거 잘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상사가 연결을 원하고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되게 답답해 합니다. 대면하고 있을 때도, 사무실에 갈 수 있을 때도 연락이 안 되거나 급할 때 찾아서 안 보이면 답답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까이 있지 않을 때일수록 핸드폰 잘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평소 때는 무음으로 해놓더라도 볼륨도 좀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 카톡이라든지 이런 알림음도 켜놓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때 못 받아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받았을 때는 돌아와서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의견을, 전화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화상으로라도 대면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상 장비를 통해서 대면 회의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까이 있는 듯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듯이 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급한 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재택근무를 하지만 꼭 이것은 만나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그분하고 전화를 하거나 또는 카톡으로 연결해서라도
직접 만나서 승인을 받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에는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에서 만나서 2m 정도의 거리를 두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처리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재택근무가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내일 내가 해야 되고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자리를 비우거나 이랬을 때는 꼭 보고를 드리고 자리를 비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제 퇴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루는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했던 일, 진척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해관계자들, 상사가 되거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꼭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메일로 간단히 오늘 했던 일 경과 그 다음에 또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메일로 보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번째는 뭐 마이너할 수도 있는데요. 복장 한번 체크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되게 편하게 계실 수 있겠지만 갑자기 화상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복장을 좀 갖추고 또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법인카드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법인카드를 집 근처에서 그리고 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서 비용을 사용했다. 아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하기로 했던 부분에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재택근무. 내가 집에 있어야 된다.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요. 또 혼자 있어야 한다. 팀으로 가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세 번째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해야 될 일이 많고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 연결 잘 되어야 한다. 5번째, 화상으로 가능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6번째, 정말 급한 건은 직접 만나서 의사결정이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자리 비울 때 꼭 얘기하고 비우세요. 8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진척 사항에 대해서 이메일로 공유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복장도요 약간은 갖추어서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고 10번째 법인카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챙길 게 많으시죠? 재택근무가 그냥 편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재택근무 끝나고 내 일에 대한 책임 다 내가 져야 하고 또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신독이라는 단어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